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오늘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털어놓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 이혼하셔가지고 저는 아빠 밑에서 컸고 엄마를 한동안 뵙지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 이야기들이 필요한 분들도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 걱정을 너무 하시는데 이혼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는 저처럼 잘 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용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 생각들을 너무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본인의 가장 소중한 가족, 바로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혼 과정에서 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들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이혼을 하신 이후에 아니면 이혼 소송 중에 당신께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면접교섭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해복지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면접교섭한다라는 취지의 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 면접교섭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와가지고 보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줍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회가 아니고요.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어른들의 문제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화내고 정말 정색을 하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남아있는 자녀는요. 자녀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자녀만의 소중한 인생들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이 부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엄마가 이제 밖으로 나가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그냥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고요. 다시는 이쪽에 발도 못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몰래 숨어가지고 학교 끝나게 기다렸다가 잠깐 와가지고 저한테 뭐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시고 잠깐 얘기하시고 울다가 가셨어요.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그러더라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게 되면 또 집에서 난리가 날 텐데 엄마가 사다 준 겨울 파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것도 겁이 났어요. 만났다는 거 들킬까 봐. 그래서 몰래 벗어놓고 학교에다 놔두고 학교에서만 입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면접교섭권에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아빠가 너무 안 오더래요. 연락이 없더래요. 아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한테 좀 서운한 말 해가지고 아빠가 오지 않나 초조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 아이는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엄마한테 그냥 밥맛도 없어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같이 먹었다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지금 황당하고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정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못 오면 못 온다라고 연락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감을 다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되게 크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좀 서운한 말을 해가지고 속상한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교섭한다는 것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은요. 바로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셔야 됩니다. 당신께서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시거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여전히 나와 있거나 너무 바쁘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싫어서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와의 약속 내지는 법원한테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은 했다. 판결이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신의 소중한 자녀와 당신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부모 일방이 박탈할 수도 없고 법원을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자녀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른들끼리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 자식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면접 교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요. 제가 아이를 키웠는데 제 와이프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굉장히 큰 분노가 느껴지겠죠. 막 더럽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이 더러운 사람에게 잠깐 보여주는 것조차가 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차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게 또 티가 나면 양육권 뺏길 수도 있다니까. 얘가 너무 아프다. 얘가 보기 싫어한다. 아이 정서에 좋지 않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못 만나게끔 해버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정말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독재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때도 있고 서운한 말 할 때도 있고 그 말을 거기다도 하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나 엄마 싫어, 나 아빠 싫어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 밑바탕에는 부모와 같이 있고 싶다는 원초적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잘라내는 순간 당신과 아이와의 관계도 굉장히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고 당신의 남은 인생도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몫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쩌면 당신께서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황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전 뭐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자녀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께서 그 선택권을 박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면접 교섭권은 당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권리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는 면접 교섭을 할 자격이 없어. 나는 면접 교섭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내 와이프, 내 남편을 더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기를 당신께서도 마음 한편에는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양육비를 못 준다 해가지고 면접교섭을 안 하러 가신다거나 양육비를 안 주고 있으니까 면접교섭을 방해하시거나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요,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권리이고 어른들이 박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배우자가 아무리 밉더라도 당신의 처지가 아무리 공공하고 힘들더라도 아이와의 약속들은 지키셔야 됩니다. 면접 교섭권은 반드시 행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면접 교섭권은요, 다른 양육자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아이와의 시간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때마다 내 욕을 한다. 난 그래가지고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또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 권리를 당신께서 함부로 박탈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하시고 분이 터지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 자녀를 두고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는 저처럼 자신의 몫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요, 면접 교섭 등을 통해서 당신께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걱정과 색안경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듬어 줄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이 권리는 당신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이혼 가정에서 이 아이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상담이나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당신께서 죄책감을 갖고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중, 협의 이혼 중, 혹은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끝난 상황에서 자녀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수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